적정임금 관리까지 입력을 하면 설명을 드리면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이 끝이고요. 적정임금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 지금 아마 요거 때문에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흐름도랑 그다음에 공사 구분에 대한 거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공제가입번호 입력하는 거, 근로계약서, 출퇴근, 노무명세서까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흐름도를 별도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그 적정임금 관리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화면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발주자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주자가 승인을 하려면 시공사가 먼저 신청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메시지가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시공사가 신청도 안 하고 발주자한테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신청이 안 됐으니 승인을 할 수 없어요. 시공사가 신청을 하는 단계가 꼭 전제돼야 된다. 시공사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발주자가 승인하고 그 다음에 공제가입번호를 입력하는 단계가 있는데 공제가입번호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건설근로자 공제회의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 건설일용 근로자가 태그한 현장의 단말기에 태그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회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공제가입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제가입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입력된 이후에는 태그 정보가 자동으로 수신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출퇴근에 대한 처리, 노무명세서 처리. 근로계약서는 건설일용 근로자랑 최초의 일을 이제 하도록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겠죠. 그래서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입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에 대한 관리는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다. 계약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표출을 해드리지만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그런 경우에는 직접 수정도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그리고 나서 다 하시고 나면 노무비 명세서에 내용이 표출됩니다. 그럼 내용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확정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스템에서 계산한 임금이 노무비가 이상하거나 하면은 뭐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설명까지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적정임금 관리 메뉴를 누르시면 시스템이 신청이 안 돼 있으면 바로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신청이 필요하다.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하세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 이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동해서 우리가 서울시 공사인지 자치구 공사인지 아니면 우리 공종은 뭔지 우리는 토목도 하고 건축도 하고 기계도 하는데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되나요? 그 중에서 대표 공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나 금액에 대한 선택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추정 가격이 5천만 원 이상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적용 기간은 뭐 언제부터 우리가 언제 명세서부터 시작입니다. 입력하시고 사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2021년 8월부터 착공입니다. 그냥 착공월부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을 뭘 써야 되느냐 문의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요 월을 선택한 이유를 쓰시면 되는 거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지금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설명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원 대상은 시구 구분이 서울시 첫 번째 거, 공정 구분은 토목 건축 주택 조경 설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라인, 공사 구분도 요 공기 및 금액 구분도 첫 번째 라인을 선택했을 때 전부 다 첫 번째 행을 선택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 주휴수당에 대한 지원은 이것과 무관하게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사회보험료,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치구 공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조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신청 버튼까지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 선택하는 게 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기도 하지만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시면 여기 건설혁신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화면 오른쪽에 2133-8106번 07번 그래서 이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입력 방법이 궁금하신 건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여기다가 전화를 하시면 문의를 하시면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애매하거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이 사회보험료에 대한 또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건설혁신과에다가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을 하시는 단계, 이 단계를 꼭 진행을 하셔야 발주자가 들어와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서울시공사인데 자치구공사로 잘못 신청했어요. 그러면 한번 신청하면 수정하실 수 없고요. 대신에 승인하는 단계에서 발주자가 변경해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자 쪽에다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신청을 잘못했다. 수정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가 여기 승인되는 단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 적정임금 쪽에 있는 임금 관리 밑에 계약서 작성하는 화면, 그 다음에 출퇴근에 대한 화면, 노무비 명세서에 대한 화면 모두 접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된다. 자, 다음은 공제가입번호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공제가입번호 자체가 이 중간에 있는 하이픈을 포함해서 13자리입니다. 13자리를 그냥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대신에 단말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입번호를 입력해도 단말기 설치 안 돼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고 나면 최초에 한 번만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 지금 공사구분도 그렇고 요 공제가입번호도 그렇고 우리는 들어와서 보니까 입력하라고 하질 않는데요. 이걸 분명히 입력하는 단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입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는 해당하는 공사에 다른 업체가 미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가 공제가입번호를 미리 입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제가입번호도 해당하는 공사 내에서 공유를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원도급사의 주계약자든 부계약자든 누구든 들어와서 입력을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같이 공이 사용된다. 이 공사 구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은 원도급사의 근로자든 하도급사의 근로자든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한 군데서만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최초에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겠죠. 그분이 하시고 나오면 다음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실 필요 없다. 신청하라고 안 하면 그냥 앞에 사람이 신청한 거 그대로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화면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러면 작성하는 화면에서는 위에는 뭐 검색 영역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버튼 누르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여기 화면에는 빠져 있지만 위에 사업에 대한 정보가 더 위에 나오고요. 사용자, 업체에 대한 정보죠. 근로자,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계약사항이 쭉 나오고 뭐 시업시간, 종업시간 이런 것까지 쭉 나오는데 이 화면에선 빠졌네요. 그 다음에 휴게시간이 나오고 밑에 임금, 급여, 지급일, 그 다음에 소정 근로일과 휴일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장구 지급 확인, 혈액형까지 해서 합의하였음, 예하고 확인 누르면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끝납니다. 계약서는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작성하는 화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출퇴근 관리. 출퇴근 관리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출퇴근 관리 메뉴에 뭔가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떤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무조건 계약 단계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근무를 시키시는 현장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준다.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출퇴근 관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신 상태에서 이 출근 일자를 선택하면 그 해당하는 출근 일자의 출퇴근 이력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성도 할 수 있고 승인도 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을 찍고 검색을 누르면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서가 만들어져 있는 근로자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체크를 하고 생성을 누르면 아, 이날 출근한 사람들이 이만큼 있구나. 계약 밑에 시간이 뜰 겁니다. 만약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 넘어온 태그 시간이 있으면 같이 옆에 보여질 거고요. 당연히. 이때 태그 시간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3개의 정보가 PMIS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정보와 동일해야 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게 휴대전화번호예요. 생년월일까지는 잘 입력을 하시는데 휴대전화번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름에 철자를 틀리시거나 아니면 띄어쓰기 대소문자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쓰셔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경우에는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자카드 근무 전자인력 관리 밑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요 3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근데 우리 현장은 모든 근로자가 다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연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계약서의 근로자에 대한 정보와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정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3개를 꼭 확인하셔서 서로 다르면 어느 한쪽이든 틀린 쪽을 맞추셔야겠죠. 그렇게 맞추시고 나면 정상적으로 태그 정보가 보일 거다. 그리고 체크를 해서 생성을 하셨으면 체크를 하셔서 승인, 출근 승인과 퇴근 승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근에 대한 것도 승인, 퇴근에 대한 것도 승인해서 2가지가 쌍으로 전부 다 승인이 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시스템이 측정합니다. 지금은 07시부터 17시까지로 잡아놨네요. 아까 앞에 휴게 시간이 아마 2시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0시간에서 휴게 시간 2시간이 빠지면 8시간 근무 시간으로 잡힐 겁니다. 자, 다음은 노무비 명세서 화면입니다. 출퇴근에 대한 처리를 뭔가 하고 나면 노무비 명세서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하시고 노무비 명세서를 누르시면 그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근무일 수는 며칠이고 이 사람의 급여는 얼마고 어떤 계약을 토대로 했고 이런 내용이 쭉 보이는데 어쨌거나 목록은 목록이고요. 상세한 내용 보고 싶으시면 체크해서 노무비 명세서 누르시면 이렇게 상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에서 7일 근무했는데 어떤 요일에 근무를 했는지 1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0일 이렇게 근무를 했네요.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표시가 됩니다. 근무일 수는 총 출근을 7번 했으니까 7일. 기본, 연장, 주휴, 휴일, 연차, 야간 이렇게 있는데 기본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한 시간입니다. 총 8시간씩 7일 일했으니까 56시간. 연장 8시간은 뭐지? 연장 8시간은 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물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거지만 수요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일요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이거는 계약서에서 정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어디서 정하는지는 계약서 화면 보여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이 잡힙니다. 지금 보시면 8, 8, 8, 8, 8, 8 이렇게 되니까 40을 여기서 이미 채웠는데 여기 8시간은 연장 근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밑에 있는 휴일은 뭐냐? 휴일 근무 수당은 휴일로 정해놓은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이 붙습니다. 아까 계약서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잡아놨었기 때문에 요 8시간은 휴일 근무 수당 8시간인 분이 같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는 뭐냐? 일주일의 계약이 모두 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라고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에 대한 계약이 온전히 있으면서 소정 근로일, 월화수목 금으로 보통 지정을 계약서에서 많이 하시는데, 월화수목 금에 대한 소정 근로일 5일을 다 근무를 하면 8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날 출근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4시간을 할 수도 있고 3시간을 할 수도 있고 8시간 할 수도 있고 10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소정 근로일에 출근을 다 하면, 개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하나 붙습니다. 보통은 8시간 근무를 하시니까 뭐 40시간 연속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붙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소정 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해당하는 주에 계약이 일주일이 최소한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어떤 사람이 5일 근무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했는데 계약을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나는 계약으로 만들어 놨으면 이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계약 자체가 일주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주휴수당이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계약을 만들어 놓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출근을 해 놓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똑같이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주휴수당에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 해석에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행정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에 대한 발생은 그런 근거로 발생이 된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이 됐다는 건 어쨌거나 이 근로자에게 임금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임금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소득세율 2.7%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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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근무를 했죠? 주휴수당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33만 9,801원 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날의 금액이 임금이 아니고 주휴수당 때문에 요 금액이 여기에 같이 5분의 1씩 쪼개져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액이 제가 자료를 만들 때 금액을 계산하기 쉽지 않게 만들어 놔서 쪼개서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요 33만 9,801원 나누기 5를 한 금액이 각각 산입이 돼서 합쳐진 다음에 15만 원을 공제하고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합쳐졌을 때 1,000원이 안 되면 소득세 없음. 다 합쳤는데 1,000원이 넘는다. 그러면 소득세가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노무비 총액은 얼마고 청구액은 얼마고, 노무비 총액과 청구액의 차이는 청구액은 부가세가 그냥 10% 붙은 거예요. 총액에. 그래서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돈은 이렇게 쭉 나중에 화면 한번 보여드릴 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급하는 거는 원천징수에 있는 금액 빠진 금액, 노무비 총액에서 그 금액을 지급하시고, 노무비 청구액은 원도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주자에게 노무비 명세서 우리 노무비 주세요 라고 청구할 때 부가세 10% 붙여서 청구하시잖아요. 그 금액인 거예요. 만약에 영세율 사업인 경우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영세율 사업인 경우에는 요 금액을 클릭하셔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저희가 화면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금액들도 확인하셔서 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대신에 수정을 할 때는 무조건 사유를 기재하셔야 되고, 수정을 한 사유가 얼토당토 않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슈가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뭔가 계산을 해주고 있지만 시스템의 계산 방식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한다. 그런 경우가 보통 주휴수당에서 가끔 발생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이견이 없을 거예요. 뭐 비율, 그냥 소득세율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고치셔야 된다거나, 고치신다면 사유를 무조건 기재하셔야 되고, 그 사유가 나중에 고친 거에 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된다, 근로자에게 억울함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용 수정까지 뭐 다 마치셨다면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수정도 하실 수 있고 뭐 삭제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확정까지 하시고 나면 이제 뭔가 자료를 어딘가에 제출하는데 자료가 완비됐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확정 취소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시 확정하기 전 단계로 오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확정 취소 버튼이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서 확정 전 단계로 돌리고 다시 삭제 버튼을 눌러서 아예 처음 단계로 돌리실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화면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공제가입번호 입력하는 거랑 그 다음에 공사 구분에 대한 건 이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공사 구분에 대한 건 적정임금 메뉴에서 기준 정보의 공사 구분 관리라고 하는 메뉴로 가면 내가 신청해서 승인된 게 보입니다. 이렇게. 물론 뭐 고치실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냥 내용 확인은 여기서 하실 수 있다. 자, 근로계약서를, 이거 지금 시공사 화면이 아니네요. 자, 근로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자, 저는 최헌이고요. 자, 2월 13일 생입니다. 자,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입력하신 다음에 중복 확인. 정보가 없습니다. 하단에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력하면 되죠. 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여기서는. 자, 선택을 하고 1111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기존 정보 활용하기 버튼은 뭐냐 하면, 이 근로자에 대한 계약이 기존에 있었으면 이걸 이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안 되는 건데, 이걸 이용하시면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만드셔야 되는 경우, 기존에 근로를 했던 분들, 근로계약서가 있는 분들을 다시 계약서 만들 때는 좀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매뉴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한다 라는 계약 기간을 쓰시는 거예요. 계약 기간은 가장 많이 하시는 거는 1일부터 말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많이 하는 건 공사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뭐 한 분기 단위로 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월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직종은 선택을 하고 시업 시간과 입력을 하고 임금 계산을 누르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건설 기계 조장이라고 하는 직종을 선택했을 때예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보통인부일 테니까 보통인부로 해볼게요. 자, 보통인부. 요 기본 급여에서 표시되는 금액은 뭐냐 하면, 이제 나라에서 시중 노임 단가라고 하는 거를
1년에 2번 발표를 해주죠. 그러면 시중노임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9월이랑 1월에 갱신이 돼서 표시가 될 거고요. 이 기준보다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시중노임 단가보다 적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적정 여부가 부적정으로 표시됩니다. 바꿔볼게요. 14만 원으로. 자, 부적정. 그러면 최소한 14만, 아까 얼마였죠? 14만 5,810원이었나요? 그 금액을 초과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4만 9,999원. 이렇게 하면 적정하다. 그죠? 시중노임 단가보다는 큰 금액으로 줘야 적정하다. 근데 아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은 이 시중노임 단가보다 더 초과해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특수계약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꼭 단가를 잘 맞춰서 주셔야 된다. 저는 일단 교육이니까 설명하기 편하게 14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 뒤쪽에서 예시를 들기가 편하니까. 자, 14만 원이에요. 그러면 8시간, 17시에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했을 때 휴게 시간이 밑에 있습니다. 오전에 30분, 점심시간 1시간, 오후에 30분. 이렇게 하면 07시에서 17시 중간에 들어가는 건 여기까지죠. 1개, 2개, 3개. 그러면 30분, 30분, 1시간 해서 2시간이 빠지고 나면 8시간이에요. 8시간을 근무했을 때 14만 원을 주면 1시간에 17,500원이고 8시간 근무하면 14만 원.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휴게 시간 같은 거는 고치실 수도 있어요. 날짜, 시간 이렇게 고치실 수도 있고 빼고 싶으면 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빼볼게요. 네, 빼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하셔서 오전 휴게 시간을 뭐 9시부터 09시부터 09시 30분까지인데 07시 30분부터 08시까지 휴게 시간을 추가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급여일은 25일로 그냥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일과 휴일을 선택하는 건데 소정 근로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통은 월요일로 한 주의 계약의 시작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저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요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화요일로 선택하셔도 되고 수요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계산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월요일부터로 선택을 해놓을게요. 달력에는 일요일부터 있으니까 일요일부터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는 월요일부터 선택을 해놓겠습니다. 소정 근로일을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선택된 것들이 있고 회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소정 근로일이에요. 그래서 소정 근로일은 요일에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근로자는 이거 월수금만 출근하면 출근하도록 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월수금이 소정 근로일이면 월수금에 근로를 하면 이 사람은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월화수목금 해놓고 일요일은 쉬는 날, 토요일은 소정 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근무를 하면 휴일 수당이 붙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토요일 근무까지 휴일 수당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토요일도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냥 통상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로를 토요일까지 해요. 그러면 소정 근로일을 6일로 해놔야 되나요? 그거까지는 법적으로 소정 근로일을 월화수목금토까지 잡아도 되는지는 건설혁신과에 문의를 해보세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스템에서는 되긴 됩니다. 일주일을 다 잡아도 돼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혁신과 쪽에 문의를 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정해보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혈액형은 전 O형입니다. 자, O형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임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래요. 뭔가 처리하지 않은 건 메시지를 줍니다. 자, 임금 계산 버튼 누를게요. 자, 확인. 근로 장소 입력하래요. 근로 장소를 또 입력 안 했나 보네요. 자, 작업장. 작업 내용. 신호수. 네. 이거 많이 질문하시는데 신호수는 여기 없는데 보통 인부에 뭘로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호수는 설계할 당시에 보통 인부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부로 잡는 게 맞다고 저는 들었는데 자세한 건 이거 건설혁신과에 문의해 보세요. 아마 그쪽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신호수는 뭐 예를 들어서 13만 원인데 보통 인부는 거의 15만 원 육박하는데 그러면 부적정 되는데 괜찮나요? 건설혁신과에 문의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그러고 나면 계약이 만들어졌어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일하는 계약입니다. 14만 원을 줄 거고요. 자, 부적정하죠? 이 사람. 원래 14만 8,510원인가 그랬는데 여기 나오네요. 원래 시중노임 단가는 이 금액인데 이 금액만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정한 계약이 됐지만 어쨌거나 만들어는 집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보시고 내용 보시고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하시면 되고 다시 목록으로 가고 자 나오죠? 자 출퇴근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출퇴근 관리 가면 4월 19일 기준으로 2명이 보여요. 태그 정보가 안 보이는데요? 태그 정보는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는 실제 현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태그 정보는 없어요. 태그 정보가 만약에 보이려면 실제 현장이어야 돼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근데 저희는 교육이니까 당연히 안 보입니다. 자, 근무를 했어요. 생성을 누르면 체크를 하고 생성을 누르면 노무위 영세서가 확정되어 있다네요. 자, 기존에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러네요. 삭제. 자, 생성. 자, 4월 18일도 근무를 했어요. 체크하시고 생성. 4월 17일도 근무한 걸로 해보죠. 자, 휴일이네요. 생성. 자, 보통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4월 거를 입력하는 거는 5월 초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 문의를 받아보면. 근데 입력하실 때 이렇게 쭉 알페 날짜 거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계약서 건설이용 근로자니까 뭐 월화수목금을 매일 출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을 거예요, 실제 근로는. 근데 현장 내에서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 날짜별로 생성하시면 되고. 자, 저는 요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 매일매일 한꺼번에 체크해서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생성을 하는 거는 먼저 하세요. 이렇게 저처럼 하시고 이 출근 일자를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우고 검색을 누르면 출근 일자와 무관하게 검색이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제가 17일 거 만들었고 18일 거 만들었고 19일 거 만들었죠. 이렇게. 자, 네. 자, 앞에 제가 교육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정보들도 앞에 승인이 된 걸로 보이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출근 승인.
자, 승인 한꺼번에 되죠? 자, 퇴근 승인도 해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는 미승인이니까 승인으로 잡아놔야 근무 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퇴근은 6시 30분에 했는데 혹은 퇴근은 7시 15분에 했는데 이 출근 시간이랑 계약 퇴근 시간을 태그 시간이랑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지만 태그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단말기에 태그를 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단말기에 태그를 했다라고 하는 건 실제 근로 시간은 아닙니다. 사용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물론 그분이 30분 일찍 와서 근무를 먼저 시작했다면 시간을 조정해 주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승인 더블 클릭하시면 시간 바꾸실 수 있어요. 승인 취소하시고, 자, 느리네요. 자, 6시 30분부터 근무한 걸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분 더 근무한 걸로 잡히겠죠, 이분은. 자, 이렇게 승인을 생성은 일자별로 하시고 승인은 쭉 한꺼번에 체크해서 출근 승인이든 퇴근 승인이든 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혹시 출퇴근에 대한 이력을 지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날짜를 찍어가면서 찾아가지고 근로자 거를 하나하나 지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로자명을 이름을 입력하고요. 최헌 이렇게 입력하고 검색, 날짜 없이 출근일자 없이 검색하면 그 최헌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퇴근 이력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체크해서 삭제하면 한꺼번에 지워집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지울 수도 있고 승인할 수도 있고 그렇다. 자, 일단 출퇴근에 대한 승인이 됐으니까 노무비 명세서로 가볼게요. 자, 아까 제가 교육 화면에서 만들어 놨었던 테스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최헌이라고 하는 사람 두 명이 보이네요. 자, 체크를 하고 노무비 명세서를 누르면 자, 최헌이라고 하는 사람과 테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가 나오죠. 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씨는 소정 근로일들이에요. 빨간색은 휴일입니다. 자,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자, 그러면 아까 최연이라고 하는 사람 3일 출근했고 테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3일 출근 추가적으로 더했죠. 원래 앞에 교육 자료에 보면 있었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교육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연장 근무가 이만큼이 잡힌 거고요. 나머지 주간은 연장 근무는 아닌 거예요. 연장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하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근무가 너무 몇 시간이 됐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40시간이 안 되면 그냥 하얀색 바탕이에요. 자, 아까 이분 같은 경우 6시 30분부터 출근하는 걸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8.5시간이 잡힌 거고 다른 날은 8시간, 8시간. 근데 이분은 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휴일 수당이 안 붙었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해당하는 달, 4월 달에 총 근무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 수당이 붙습니다. 이분은 10일이 됐으니까 하나, 둘, 이틀이 있으니까 16시간이 휴일 수당이 붙은 거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에 이분이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도 붙을 거예요. 이분은 지금 8, 4, 5, 6, 7, 8 근무를 했으니까 주휴수당 붙어 있고 아까 교육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임금은 이렇게 자 보시면 출퇴근에 대한 처리를 더 해볼게요. 이분 주휴수당이 나오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출퇴근에서 최헌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처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 미래의 시간이지만 교육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최현 자 승인이 됐죠? 가볼게요. 농업명세서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40시간을 초과했죠? 0.5시간이 더 있어서 8.5, 8. 그러면 40.5시간이니까 여기 8시간 합쳐서 48.5시간이고 연장 근무는 0.5시간. 주휴수당은 하나 붙었죠. 네, 이렇게. 근데 보통 15만 원이 공제되니까 15만 원이 공제되고 나면 소득세는 안 붙어야지 정상인데 이분은 지금 소득세가 붙었죠.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가 2,780원 발생됐는데 이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8시간 기준의 임금은 14만 원입니다. 당연히 1시간당 임금은 나누기 8 하면 17,500원이 되겠죠. 그리고 8시간 근무했습니다. 보시면 8시간 8.5시간 8시간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되는 수당은 1시간 임금 곱하기 8시간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지금 이 월화수목금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이 근로자의 기본 임금인 14만 원에서 소정 근로일 월화수목금이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 5일로 나눈 금액이 하루에 가산되는 주휴수당이 됩니다. 그리고 휴일수당이 이 일요일에 지금 근무를 한번 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총 근로한 일수가 6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아서 0입니다. 휴일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은 7일 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일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금액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 나타났는데 지금 보시면 연장 근무를 0.5시간 했기 때문에 연장 근무 수당을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장 근무 수당은 근로자는 8.5시간을 근무했으니까 연장 근무 수당은 당연히 1시간 임금의 절반 거기에서 다시 1시간 근무한 게 아니고 30분만 근무했으니까 다시 나누기 2를 해서 4,375원. 자, 그러면 하루에 이 근로자의 하루의 임금은 기본수당과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뭐 여기 표현하진 않았지만 연차나 야간수당 등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같이 포함이 돼서 조정된 일소득 금액이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15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15만 원이 되지 않는 이 첫 번째 날은 소득세 대상 금액이 0입니다. 다른 날들은 해당하는 금액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들이 소득세 대상 금액이 되고요. 소득세율은 2.7%, 2.7%. 그러면 소득세는 당연히 대상 금액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 합치면 2,784.375원. 네, 저희 시스템에서는 10원 단위로 절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375원은 빠지고 2,780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하루 임금이 15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기본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이런 등등의 모든 수당을 다 합쳐서 그 금액이 15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당연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당연히 소득세의 10%,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8일 이상 근무했을 때 잡히니까요. 이렇게 밑에는 8일 이상 근무를 해서 잡혔고 위에는 8일 이상 근무를 안 했으니까 안 잡혔죠. 그리고 고용보험료와 자연교양보험료도 그냥 요율에 따라서 표시가 된다. 그래서 공제액 합계는 원천징수에 있는 금액 합계를 의미하고요. 차감 지급액이라고 하는 거는 노무비 총액에서 차감 지급액, 공제액 합계를 빼고 나면 차감 지급액이다.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연락처는 뭐 근로자에 대한 연락처고요. 시중노임단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시중노임단가는 148,510원이었다. 확인의 NG라고 나온 건 아까 계약서에서 나왔던 부적정의 개념과 같은 개념. OK라고 나오는 건 정상적이다, 적정하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근데 만약에 시스템에서 준 것보다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더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나면 금액을 고치시고요. 금액을 고쳤을 때는 당연히 사유를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금액을 고치면 시스템이 이 휴일 수당에 대한 금액 혹은 보전 금액, 어떤 금액이 어떻게 소득세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득세라든지 이런 금액도 같이 한꺼번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0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확인을 누르시고, 그러면 그 금액이 반영돼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아까 원래 2,780원인가 그랬는데 3,000원으로 바꿨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금액이 아까 그 금액과 이상이 없으면 확정. 뭔가 수정을 하셔야 되거나 삭제를 하셔야 되는 거나 하면 진행하시면 되고요. 확정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야 목록으로 갔을 때 급여 명세서도 받으실 수 있고 명세서 다운로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기타 등의 이 노무비 명세서로 파생되는 자료를 만드실 수가 없어요. 확정까지 돼야지 된다. 그리고 목록으로 다시 나가서 보시면 해당하는 근로자를 체크하시고 이력 보기를 누르면 시스템에서 계산한 거 2,780원으로 계산했는데 내가 3,000원으로 임의를 고쳤죠. 그러면 그런 금액들도 이력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시스템이 2,780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거 넣으면서 3,000원으로 고쳤지 아실 수가 있겠죠. 요렇게 노무비 명세서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뭐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했는데 기타 등등의 수당까지 다 합쳐서 2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처음에 20만 원 만들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끝까지 다 왔는데 계약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타 등등의 임금 수당이 더 붙다 보니까 2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고치고 싶어요, 계약서를. 그러면 계약서에서 당연히 이런 임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지우셔야 됩니다. 또 지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다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확정 취소하시고 삭제까지 진행을 하신 다음에 노무비 명세서를 지우고 출퇴근에 대한 관리에 가셔서 최현 입력하고 날짜 지우고 검색을 하면 최현의 출퇴근 이력이 다 나오겠죠? 얘네를 일괄적으로 삭제하고 날짜를 하나하나 찍으면서 찾아다니다 보면 누락되는 것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우시고 계약서에 가셔서 최현에 대한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은 다 깔끔하게 지우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됐지만 만약에 수정 버튼을 눌렀는데 출퇴근 이력이 존재합니다. 뭐 노무비 명세서가 뭐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뒤에 메뉴들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지워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무비 명세서 삭제, 출퇴근 관리 삭제, 그 다음에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기준 정보나 이런 거 간략하게 설명을 함께 드리면 노임단가 아까 시중노임단가 말씀드렸는데 시중노임단가 쭉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과 요율 보실 수 있고요. 내가 신청했던 공사 구분에 대한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일에 대한 거 설명을 추가적으로 잠깐 드리면 기존의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에 대한 처리가 휴일과 무관하게 처리가 됐었어요. 일요일만 휴일로 잡았었는데 이제는 5월부터는 휴일로 지정해 놓은 날은 출퇴근을 안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5일 달력을 기준으로 잠깐 노무비 명세서 5월 5일이 껴있는 5월 달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까지는 제가 지금 맞춰 준비를 못해서 5월 5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2, 4, 5, 6 이렇게 월, 화, 수, 금만 근무를 해도 5일은 어린이날이라서 근무를 못한 거니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4월 명세서부터 그래요. 근데 4월에는 휴일이 없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5월에 명세서 만들 때는 이렇게 4일만 근무해도 5일은 휴일이니까 근무를 안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그게 달라졌고요. 당연히 원래 주휴수당이 5분의 1씩 쪼개져서 들어가던 게 하루 근무를 안 했으니까 4분의 1씩 쪼개져서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별로 우리 국경일 말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업체에 뭐 창립일이라 이날은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여기다가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가하실 수도 있고 임의의 날짜를요. 그리고 이렇게 임의의 날짜를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출퇴근 관리에서 휴일로 그냥 찍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날 그냥 휴일로 처리돼버립니다. 근무를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정임금 자료방에는
자료가 올라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 관리는 통계 자료가 보여지는 메뉴니까요. 통계 자료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정임금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건설 알림이에 대한 것만 잠깐 사이트랑 소개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설 알림이 사이트는 여기 PMIS에 보시면 요 위에 건설 알림이 클릭하면 건설 알림이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혹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서울특별시 건설 알림이 검색하시면 건설 알림이 검색하면 사이트를 들어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공사가 입력했었던 건설사업 관리자가 입력했었던 자료들이 서울 시민들한테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자치구별로 아니면은 어떤 공종별로 이런 분류별로 금액별로 공사별로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서울시에서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의 공정률이라든지 사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안전점검에 대한 모범 사례, 그 다음에 뭐 공사 궁금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알림이 사이트가 리뉴얼 되면서 해상도나 브라우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보실 수 있게 별도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그냥 건설 알림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해상도에 맞춰서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이렇게 반응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다 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AQ인데 이거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뭐 드려도 되지만 FAQ는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도움말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도움말에 FAQ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니까 제가 굳이 교육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웬만큼 저희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것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잘 이해 안 되시면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